여기 지금 학년도라고 돼 있죠. 학년도. 그러면은 2015 학년도면 2014년에 시험 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 자료.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공개되는 자료인데, 요번에 11월 달에 봤던 수능은 지금 발표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것까지, 재작년 것도요. 재작년에 2022학년도 시험 본 자료가 작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월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왜 이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수능 성적 발표할 때 그 전년도 거 분석 자료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하나? 옛날에는 항상 7월 달에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20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그때 자료가 될 건데, 이거 보시면 우리 저번에 코칭맘 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옛날에 왜 그 학교 건물 같은데 교육청 건물 보면 10년 연속 수능 1등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이제 끝 무렵이거든요. 당시에 여기 보면 응시 인원이 60만 명 조금 안 되죠. 조금 안 되고, 최근 10년 동안 봤을 때 요때 2011학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때가 가장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학생 수가 많았고, 수능 제일 많이 봤을 때가 언제냐? 89만 9천 명이 본 적이 있어요. 89만 9천 명. 그때 최고 관전자 제가 기억하는데, 과연 90만 명을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89만 9천 명 넘었는데, 1999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2000학년도 수능. 그때가 교과서 바뀔 때입니다. 바뀌기 바로 전해 내고, 그러니까 1999년 11월 달 수능, 그때가 89만 9천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2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쭉 이제 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수생이 좀 많다는 느낌 안 드세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재수생이. 그러니까 이게 20%를 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고 학교 수가 1348개 였고, 요거는 응시자 수입니다. 제주도가요, 5천 명이 조금 안 돼요. 5천 명이 조금 지금도 5천 명 조금 안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고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과고가 한 명 있죠. 과고가, 제주과고. 당시에는 제주과고가 조기 졸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 자공고라고 있죠. 자율형 공립고. 이건 없는데, 자사고는 없는데 자공고는 있어요. 그 제주도에 자공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네요. 서귀포 여자고등학교가 자공고예요. 지금은 해지됐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에 해지가 됐고, 예전에 자공고에서 이게 서귀여고입니다. 서귀여고고, 자사고 없고, 이것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합치면 한 5천 명? 2015학년. 평균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자료. 그럼 평균으로는 1등 해요. 보자. 이거 당시에 국어 AB, 이거 AB가 있잖아요. B가 어려운 거고 A가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거 둘 다 B를 못 봐요. 국어와 수학을. 그래서 이과생들은 국어 A를 받고요. 문과생들은 국어 B를 받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생들은 수학을 A 보고 이과생이 B 봐요. B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평균이, 국어 A 평균이 106.6이죠. 1등 맞죠? 그 다음 국어 B가 102.4 평균. 그 다음 수학 A가 105.7 1등. 수학 B가 106.2 1등. 그러니까 전국 1등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당시에. 네, 나오는 거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제주도 학생들이 잘하는 과목이요. 영어 수학입니다. 그리고 국어를 못합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일사교시를 못해요. 제주도 학생들이. 그거는 제가 해보면, 중학교에서 차이가 나요. 그 서울이나 이런 데 경기 쪽에 가면요. 국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가 무너지면 고등학교 가서 영수가 무너진다는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근데 보면은 제주도 분들은 중학교 때 국어를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 제가 맨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4교시에 대한 거는 원래 평가원에서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4교시 전국 꼴등입니다. 네,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건 좀 나중에 뒤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어 A, 그러니까 1, 2등급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여기서 이거 대단하다. 그 당시에도 그 다음 국어 B가 문과 학생들이 국어 B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지죠. 얘네들한테 1등급의 비율이 1등급이 항상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그 다음에 수학 A, 문과 수학을 잘해요. 잘합니다. 원래 제주도가 수학만 잘한다는 느낌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과 수학입니다. 1등급을 못 만들고 있죠. 이런 데 비해서. 네. 그 다음에 영어.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이때 영어가 상대평가였습니다. 상대평가였는데 영어가 좀 있고 제주도가 3, 4등급이 되게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평균이죠. 이거 지금 평균이지 않습니까? 평균일 때 이게 시 단위로 나온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보면 제주시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보면 명문고들이 위에 깔려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못하는 고등학교 이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약간 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평균으로 하면. 근데 그 당시에도 2014년이니까 한 8년쯤 전에도 이거 보세요. 1, 2등급 비율로 하면 처집니다. 1, 2등급 비율로 하면 처져요. 그리고 제가 이 국어 A가 되게 좀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제주 시내권 같은 데 보면은 예체능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요. 하도에 비해. 그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체능 A들은 이거 A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충격적인 게 없어요. 이거 비해. 그리고 이것도 평균에 비하면 다 처지죠, 지금. 다 처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1등급을 잘 못 만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2018학년도 걸 제가 이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요. 요때 좀 변합니다. 뭐냐면은, 영어 절대평가 변하고요. 상대평가 변하고, 교과서도 바뀌고, 그때입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때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때 오서 여기 감소했죠? 이렇게? 인원이 감소했고, 자, 여기 보시면, 당시에 수학 A형, B형이 아니고, 가형, 나형으로 볼 때, 수학 가형이 이과 수학입니다. 아까에서는 수학 B형이 이과 수학인데 여기서는 수학 가형이 이과 수학이고 이게 수학 나형이 문과 수학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쭉 올 때 보면 이게 수리 나형이 좀 감소하긴 했죠. 수리 가형이 좀 증가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쭉 증가해 왔는데 대충 봐도 그냥 뭐 한 3대 7 정도 그 정도 기준 잡아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 B형이 요때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A형, B형 하다가 가형, 나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수학 가형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 그 전에 비해서. 이거 뭐냐면은 주요 대학의 이과들이 수학 가형 지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일반고 학생 수가 좀 학교 수가 증가했죠. 그 사이에 무슨 3년 사이에 전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200개씩 증가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그 제주도에도 보면은 왜 중앙고나 제주고나 뭐 이런데 뭐 영주고 이런데 보면 일반 있잖아요. 거기가 같이 분리해 올라온 겁니다. 특성화고의 일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여기 그대로 있죠? 자공고 2017년도까지 그대로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남학생, 여학생 하면은 누가 국어를 잘하나요? 아무래도 여학생이 조금 잘합니다. 막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은. 그리고 수학은 확실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해요. 아주 차이 나죠? 1등급에서도. 그리고 문과 수학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는 확실히 여학생들이 그런 건 있어요. 졸업생하고 재학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도 안 변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한 해만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는데 졸업생하고요. 이거 보실래요? 졸업생의 국어에서 1등급하고 2등급 비율차가 엄청나죠. 수학 가형 차이 많이 나죠. 나형.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보다. 영어도 뭐 영어를 하면은 나오니까. 네.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필점수 졸업생들이 전체적으로 재학생보다 높고 뭐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남학생들이 우월하고 국어하고 영어는 여학생들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하면은 사립이 좋아요. 이게 사립학교고 위에가 공립학교. 이게 사립이고 공립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사립니다. 남녀공학이 처집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국어인데요. 여자 고등학교하고 남자 고등학교 별로 생각보다 차이가 없죠. 네. 수학은 확실히 남고가 잘한다. 그죠? 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자 고등학교들은 요 3, 4등급이 좀 두껍게 나타나는 특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대도시, 중도시인데 뭐 아무래도 교육 요건이 대도시가 좀 낫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2018학년도에 그 도단위 이게 확인해 보시면 이때도 아직까지는 1등 하고 있죠. 평균으로 수학도 105.9 수학 나형 문과 수학도 100. 이때도 수능 전국 평균 1등. 이때도 2018학년도까지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부터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의 국어 표준 점수 평균과 제일 못하는 고등학교의 표준 점수 평균의 차이예요. 엄청 차이가 심하죠. 그죠? 네,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자, 제주도 보실래요? 작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고등학교의 국어의 평균이 110.7인데 전라도, 광주 어디 있어요? 예, 요 정도. 여기가 제주도하고 교육 여건이 좀 예. 그러니까 평준화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하는 고등학교와 못하는 고등학교 레벨 차가 확 벌어지는데 제주도는 이게 덜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주가 그러거든요, 원래 여기가. 네. 지역 간에 이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가사고 같은 것들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난 지역일수록 이게 높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학력이 막 높다고 보지 못하고 평가가 되게 강한 지역. 제주도도 좀 그런 게 나타나고 등급의 비율 국어 못하는 거 티나죠. 국어 못하잖아요 지금.
2018학년인데 국어가 4%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서울이 제일 좋아요. 1, 2등급 비율은 서울이 제일 높아요. 국어. 그러니까 국어가 좀 못하는 게 이것도 7%인데 원래 2등급 구간이 7%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평균은 높은 거예요. 이과 수학. 이게 높은 거죠, 지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등급씩 올려야 되는 겁니다, 실은.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되게 강해요, 여기. 4, 5등급. 굉장히 강한 특성. 문과 수학. 수학만 잘하는 거예요. 문과 수학이 지금 다른데 이런 데 비하면 2배고 지금 서울하고 맞먹잖아요. 서울이 확실히 잘하거든요. 뭐 충북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못합니다. 이거 지금 따블라잖아요. 1등급 비율이. 네. 이거 2개 합치면 이거 몇이에요 지금? 네. 아주 많이 차이 나죠. 이거. 그러니까 수학만 잘한다는 느낌을 제가 갖는 게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득을 받거든요. 이따 제가 잠깐 얘기 드릴 텐데. 영어. 얘네가 진짜 많아요. 왜 얘네들을 1등급으로 못 올릴까? 그거죠. 그죠? 6.9면 지금 여기보다 우리보다 잘하는 1등급 비율이 높은 데가 막 경기, 대전, 광주도 높네요. 대구, 부산, 서울 뭐 다 나오잖아요. 뭔가가 좀 잘못되긴 됐어요. 이때부터 학력저하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력저하를 처음으로 느낀 게 2017년입니다. 아, 이때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 떨어졌다고 탁 내가 느끼기 시작한 게 2017년도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019년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이런 비율이 나와요. 자, 이제 2020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예, 네, 그때죠? 예, 네, 이때. 제주도 4,782명. 한 명 근처. 그렇게 됐고, 이거 평균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얘한테 졌죠. 서울한테 졌죠. 그리고 대구하고 비슷해요. 그죠?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수학이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긴 합니다. 그죠? 문과 수학은 예, 아까에 비하면 떨어졌죠. 살짝. 이 평균값이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차이가 더 줄어들었어요. 아까 얘가 110이었고요. 얘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시외고등학교와 시내고등학교의 레벨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과연 시외고등학교가 잘해서 이렇게 뛰어 올라왔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때부터. 코로나 전해입니다. 요때부터 조금 레벨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 등급 비율 보세요. 이게 코로나 터지 2019년도죠? 이거 원래 1등급이 4% 기준 잡아야 되고 이게 7% 기준 잡아야 되는 거죠. 1, 2등급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처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경기한테도 지고요. 대구한테 지고요. 다 지고 1등급은요. 전북한테도 졌어요. 그죠? 그거 1, 2등급을 보셔야 됩니다. 1, 2등급. 확실히 처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때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니네 학교에서 내신이 4.0이면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냐 물어봤어요. 제가 조사한 데가 대기고, 사대부고, 일고, 신고, 중앙여고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5군데 학교에. 그랬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학교 내신이 4등급이면 모의고사도 4등급 나와요. 이때 2019년도. 근데 원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중학교 때 상위 5, 60% 학생이 올라갔는데
학교 내신과 전국 모의고사가 등급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13년도만 하더라도 13, 14, 15만 하더라도 그게 똑같이 나오는 학교가 어디였냐면 세화고하고 한림고였어요. 당시에 한림고에서 내신이 3등급이면 모의고사가 진짜 3 나왔어요. 세화고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신해고등학교는 내신이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2, 3등급으로 깔립니다. 2.5등급 정도 나오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때부터 그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2017년도부터 그 현상이 시작된 거죠. 제가 이때 3학년들한테 물어본 2019 이 수능을 본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 시내 고등학교들이 그냥 학교 내신이 3등급이면 3 나오고 4등급이면 모의고사도 4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수학 가형도 보세요. 지금 이거 서울하고 2배 차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1등급에서. 이거 지금 다 처져요. 다른 때보다. 다른 때보다 처져요. 이게 지금. 3, 4등급이 굉장히 두껍게 있었는데 얘네들도 처지고요. 전에 비해서. 여기 1등급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수학 나형 더블 차이 났던 거 기억납니까? 수학 나형 완전 수학만 잘한다고 저희들 얘기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거 보세요. 수학 나형인데 문과 수학인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처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죠? 네, 이거 다 처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영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국어야 원래 못하긴 했지만 이게 제주도 전체에서 이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육상으로. 영어. 영어 절대평가인데. 이거 절대평가거든요. 부산한테 지고요. 대구, 인천하고 그냥 광주한테 지고 대전한테 지고 경기 지금 얘네 전북한테도 지금 지잖아요. 지금. 영어 1등급 비율이 여기도 지금 이거 위에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몰린 거예요. 이 영어가 절대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3등급이면 70점대라는 말이에요. 4등급이 60점대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이게 처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지금 처지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2020학년. 이때부터 처졌거든요. 네. 지금 올해 3학년이 2024학년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코로나 첫 해입니다. 더 처집니다. 이제부터는. 심각해요. 자, 보세요. 그거 어차피 평균 자체를 지금 1등 못 하잖아요. 평균 자체를 1등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수학, 이것만. 가형, 이과 수학만. 이거, 졌죠. 지금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하고 지금 차이가 확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버리면요. 전국 수능 1등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균으로 해도. 근데 1, 2등급 비율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코로나 첫 해잖아요. 코로나 첫 해. 2.6이지 않습니까? 이게. 1등급 비율 2.6. 이거 4.9. 국어가. 어디 다 가버린 거예요? 얘네는 여기다 갔어요. 여기. 아까 독보적인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그 다음에 수학. 두 배를 넘었는데요. 지금 경기 막 이런 데한테 지금 다 지고 있고요. 여기 조금 높고 여기 지금 원래 3등급이 11% 구간이거든요. 기준 수치보다 작아요. 지금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애들이 4, 5등급. 5등급 구간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다 1, 2등급이 무너져 버린 거죠. 1, 2등급이 무너진 거예요. 수능 이게 코로나 첫 해 때. 수학 나형? 누가 그때 수학만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티나죠. 서울은 공부시킬 애들은 진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도 이게 안 변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 있잖아요. 정말 착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요.
부모님들은 지금 코로나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겪었던 게 있거든요. 90년대 말에 제가 학교 현직 선생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학교에 있다가 왔는데 근데 뭐 와서 학원가에 와서 한 3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대입 무시험 전형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 이해찬 장관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수능을 안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수능 시험을 안 보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무시험 전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뭘 착각했냐면요. 아, 시험을 안 보고 다 대학 가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오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학종 있지 않습니까? 학종. 학종은 수능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특별전형 같은 걸로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 학생들은 수능을 다 치르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만족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것 따고 수능 시험 안 보고 자기의 적성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냥 선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 생각에는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수능 앞으로는 얘네들 대학 갈 때는 수능 안 보고 그냥 다 대학 들어간다고. 아니 그거 아닙니다. 했다가 대판 싸웠어요. 아, 뭐 뭘 안 놀고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는데 한 30분 넘게 싸웠어요. 결국 지금 수능 안 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심지어 그 학생도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보도된 말을 믿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요. 자격증을 14개인가 15개를 땄어요. 시내 고등학교에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네, 일반고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영어 그 학원 강사분하고 또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수업 들어가서요. 영어만 잘하면 너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다.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그때가 좀 혼란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하니까 아니 이거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다. 저 선생님 전국에서 지원 자격이 토익 토플 몇 점 이상으로 해서 그 뽑는 게 있거든요. 우선 전형으로 뽑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뽑는 그런 걸 갖고 뽑는 학생 수가 전국에 30명이 안 돼요. 그 당시에도 30명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요. 성인 토플 만점자가 1년에 몇십 명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 저 조카애도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성인 토플 만점이었는데. 근데 애들 보고 토플 몇 점 이상 맞으면 너네 대학 간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게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뜨악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코칭맘을 하는 것도요.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제주여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재수생들만 했던 걸 아셔가지고 와서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설명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1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학교에서 나중에 수능 보기 직전에 수능 시험 주의사항에 대한 거를 글을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옛날에 영어 무슨 시험이 있었죠? 국가에서 시험. 10년 전에. 10년 조금 안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토플 토익 대신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몇 급 이상에서 몇 점 이상 받으면 대학 갈 수 있다 해가지고 펩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거 있어요. 네? 아니. 모르셨어요? 네이스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듣기 그 뭐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그 영어 학원에서 그거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중학교 선생님이
자기 자녀분 때문에 나 저 어디 설명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걸 못하면은 대학을 못 간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지금도 그때 했던 그 썬팅지를 그대로 붙여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그 네이스 뭐 해가지고 뭐 있어요. 영어 듣기 무슨, 그러니까 탭스처럼 만든 건데 국가에서. 그게 한 8년쯤 전까지는 그게 막 했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그거 해야 요즘엔 대학 간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근데 모든 전국에 있는 학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부모님들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코칭맘이라는 걸 이름을 만들었어요. 처음 설명할 때 그거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뭐 탭스 몇 점 이상, 토익 몇 점 이상 이런 게 있어요. 중어 중문은 몇 급 이상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점 이상이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합격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거기다 포함해서 어학 특기자로 모집하는 대학 있잖아요. 대학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중에 들어본 대학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 있는, 지금 그 절반 이상이 없으셨거든요. 지방에는 사립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 채우는 목적으로 그걸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도 그걸 해야만 대학에 간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시행돼서 우리 애가 갈 때 되게 뭘 준비해야 이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이게 딱 나오면 앞으로 저걸 해야 대학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까지도.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국영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교학점제 얘기해요. 제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안 꺼내는 거 남들 막 꺼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고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대학에 반영되고 있고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저는 얘기를 무턱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결을 얘기해 드릴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구나. 어차피 대학 입장에서는요.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아이 뽑는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학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 떨어지죠. 영어도 이 당시는요. 영어가 요때 있잖아요. 영어 쉽게 나왔어요. 영어 쉬웠어요. 쉬웠어요. 절대평가하지 않습니까? 2022년이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시험인데 요거를 작년 12월에 발표했어요. 12월 8일 날. 지금 7월 달에 발표했으면 8월 달 코칭맘 때라도 하는데 이게 늦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작년, 지금 횟수로 보면 재작년 수능입니다. 자, 응시 인원이 이렇게 감소했죠? 44만 명. 수학을 안 보는, 예체능 중에 수학 안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고요. 제가 그 코로나 터지면서 얘기 많이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2020년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고3 교실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재수생 증가한다. 가보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비대면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증가한대요. 수능을 다시 보는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때도 재수생 근데 실제도 감소했어요. 다 감소했어요.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이잖아요. 2021학년에 코로나 첫 해지 않습니까? 재수생 감소했어요. 그렇죠? 이때 살짝 증가했는데 이거 3,000명도 안 증가했거든요. 3,000명을 우리 제주도로 할당해서 대한민국 1% 보면 30명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변해요. 그리고
보겠다고 말은 많이 해요. 대학교 1, 2학년들이 수능 다시 보겠다고 말은 많이 해요. 이게 부모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않거든요. 예, 연막작전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있어요. 저희 학원에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외부 학생들 봤거든요. 이때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았어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학원에서 들어가서. 근데 그거 봤거든요. 봤는데 평상시 때요, 결시율이 쟤들이 한 4, 50명 원래 받았었거든요. 4, 50명 받으면 결시율이 한 7명 결석하나? 7명 정도 이렇게 결석할 정도 하거든요. 결시율이 30%가 넘던데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수능 다시 보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수능 원서 접수까지 하겠죠. 과연 걔들이 가서 볼까요? 봤어요. 분명히 애가 보러 갔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정문까지 태워다 줬어요. 도시락 싸서 보냈어요. 근데 애가 딱 하더니 한국사를요, 마킹 안 하고 나와버려요. 성적표가 안 나와요. 내가 공부 안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성적표가 안 나와버려요. 아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재생 증가하지 않았어요.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고 한 게, 대학생이 몇 명 감소했죠? 네. 잘 보세요. 몇 명 감소했죠? 4만 명 감소했죠. 재학생 수는 어차피 재학생 수, 이거 재학생, 졸업생과 상관없으니까 4만 명 감소했죠? 여기 1년 사이에 몇 명 감소했어요? 거의 5만 명 감소했어요. 그죠? 역시 몇 명 감소했어요? 보십니까? 자, 이렇게 재학생 학생 수가 감소해서 전체 학생 수가 5만 명씩 감소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때 하고 여기서 요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진 그 해에 5만 명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이 5만 명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수능 응시 인원이 10만 명이 감소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만 명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잖아요. 지금 전체 10% 이상 20%가 감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 보세요. 대학의 정원은 안 변했어요. 대학의 정원은 안 변했는데 학생 응시 인원이 감소하면 옛날에 100분이 90%에서 컷으로 들어갔던 데가 87에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절대 인원을 채워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전혀 보지 않으시거든요. 자, 이때 몇 명이었어요? 62만 명이에요. 전국이. 지금 이거예요. 3분의 1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교대 같은 거 갈 때. 몇 년, 지금은 다 뽀록 났어요. 티 났어요. 이제 매스컴에 다 버렸으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애가 교대를 보내고, 7, 8년 전 얘기예요. 한 5년 전만 할게요. 교대를 보내고 싶어요. 교대만 가면 우리 애, 여학생이니까 좋을 것 같다고. 돈도 적게 들고 제주교대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올 1등급 때려야 된다고 막 주변에서 들었다고. 아닌데요? 아닌데 학교 선생님도 올 1등급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한 10년 전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요때 있죠. 요때 있죠. 이때가 연고대급이었어요. 제주교대가. 이때가 제주교대가 연고대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고대 붙는 애들이 막 떨어질 말똥 했었거든요. 경쟁률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면은 제주교대가 정시에서요. 그러니까 수시 때는 뭐 말 1점대 애들이 썼고요. 근데 정시 때 원서 쓸 때 가군, 나군, 다군이 있거든요. 제주교대가 다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은 다군을 기피합니다. 입시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대는 대부분이 나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를 가려는 애들은 교대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가군에 뭐가 있냐면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가 있고요.
다군에 제주교대 하나 있고요. 나머지 전부 나군에 있었어요. 그러면 다군에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중앙대 다음에 제주교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고대 쓰는 애들도 중앙대 경영 안 쓸 거면 제주교대 써요. 어마무시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러면요. 합격자가요. 100분이 94, 95에서 붙습니다. 전체 1 가까워야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요 이후에 인원이 요 정도 돼 있을 때 인원이 크게 차이는 없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전국에 있는 교대, 초등교육과 학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다 한 군데 모읍시다. 그래서 다 나군으로 갔어요. 그러면 나군의 원서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률이 안 나오죠. 어차피 교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2017, 2018 넘어가면서 제주교대 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87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100분이 87 정도면 합격을 해요. 87이 합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등급권입니다. 3등급 중간 위에만 들어도 제주교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자기네가 손해보는 느낌의 대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주교대는 어차피 국공립이니까 그냥 따릅니다. 이화여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놀아야 돼? 하고서 나갔어요. 한국교원대도 가군으로 가버렸어요. 다군의 교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초반기 2018 이런 때 있잖아요. 처음에 딱 나군으로 제주교대 갔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주대학교는 당시에 입시 요강에 나군은 내신을 반영했어요. 다군은 수능 100%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내신이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40%가 내신 들어가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1년 딱 지나더니 나군, 다군 전 100%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쳐져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것도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해버리니까 진짜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들은 제주교대 가면 좋다고 해요.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비도 싸고 집에서 다니고 어떻게든 2명만 붙어라. 어차피 2명 중 1명은 될 거 아니? 뭐 이런 느낌? 다른 데 갔다고 뭐 대책 있니? 어차피 공무원 시험밖에 더 보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부모님들은 아주 생각을 하시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응시 인원이 감소하면 100분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8, 2019, 2020으로 가는 요 3년 사이에 대변혁이 생겼습니다. 뭐죠? 모르시겠어요? 의대가 부활했습니다. 이전에가 의전원이었잖아요. 의대가 부활하고 이때 약대가 부활했죠. 그러면 이과에는요, 어떤 자세가 되면 옛날엔 서영고부터 출발했잖아요. 이제는 메디컬 딱 있고 그 다음에 서영고예요. 근데 다시 2020으로 넘어가면 2020 딱 넘어가면서 문이과 통합돼 버렸잖아요. 문이과 통합되니까 이건 더 난리 나버린 거예요. 네, 다 섞여 버렸잖아요. 다 섞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100분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인서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걸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이요 한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뭔가 바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뭐 분석을 해야 될 건데 응시 인원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제 이때도 겪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야 내가 봤을 때 제주교대가 100분이 86 아니면 87 그 사이에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은요 그 제주교대 붙으니까요 졸업식 날 학교 무진장 싸웠잖아요. 애가 이거 될 수 있다 해서 썼어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선생님이 제주교대는 터무니도 없고 영교도 안 된다. 사회교육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리교육과 쓰자 했거든요. 근데 애가 고집 피우고 교대를 썼어요. 붙었어요. 근데 그 합격자 나오기 전에요.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 거기는 택도 없는데 뭔 꿈에서 놀고 있냐. 이 건방진 놈아 막 이렇게 하니까 대판 싸우고 졸업식 날 가서 보지도 않았다 그러잖아. 아니 지금 무슨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100분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나군으로 붙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언제적 얘기지?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어느 대학이든 일단 담으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고 옛날에 그런 것도 여기 2018인가? 이때 맞죠? 그 평양 동계올림픽이 언제였죠? 이때쯤이에요. 아, 그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수의대 중에 가장 그 사립 말고 국수의대 중에 가장 밑에가 강원대 수의대예요. 서열이 제일 낮아요. 강원대 제주교대보다 낮으니까. 아, 제주대 수의대는 다군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애들이 몰려드니까. 강원대 수의대가 나군에 있는데 제일 밑에거든요. 아니 원서 접수가 딱 진행되는데 이게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봐. 그치? 경춘선 KTX가 개통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1시간에 가잖아요. 근데 그 수의대가 춘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권이니까 애들이 막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 수의대를 넘어버렸잖아요. 한 해. 자, 그러면 한 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죠. 그럼 그걸 노리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작년에 그걸 큰일 났어. 그걸 쓰면 안 돼. 이러거든요. 바뀌는 상황에 이게 왜 증가했고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과학기술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국공립이거든요. 거기를 제가 한 5년 전에 일부러 수능 못 본 애를 썼어요. 거기 가면 경상대로 통폐합될 거예요. 100%야. 거기 가서 네 군대 갔다 와. 그러면 너는 경상대 학생이야. 아, 왜요? 그렇잖아요. 지금 놓여있는 게 6등급 이렇게 막 있는데 지금 경상대 쓰면 다 떨어지잖아요. 국립 경상대 쓰면 다. 아.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저기 뭐요? 서울산업대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는 내가 저 수술도 받고 고등학교 힘들게 졸업했어요. 시험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군대는 일단 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산업대 가라. 여기 통폐합 된다. 그게 지금 서울과기대예요. 군대 6개월 갔다 오고 6개월 쉬어서 딱 복학을 하니까 서울과기대 학생이 된 거야. 1학년 그냥 다 쓰러요. 아, 너무 애가 착하니까 어떻게든 수를 마련한답시고 지금 별세를 다 하죠. 예를 들어 지금 가천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저 학부모님한테 원서 쓸 때 욕먹은 적 옛날에 많아요. 가천대 간호를 쓰겠다고 하니까 학부모님 전화 오셔가지고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무슨 원서를 쓴다고 뭘 막 하냐고 막 욕을 해요. 네, 근데 부모님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삼촌네도 다 모르는데. 가천대 병원은 정말 유명 못 가서 난리인데, 가천대 간호면은 가톨릭대 간호급 이상으로 쳐주는데, 부모님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욕먹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공부 진짜 안 하고 못한 애들. 부경대를 합격시켜 놓으니까, 제대도 떨어질 나이를 부경대 붙여놨어요. 완전 욕먹. 부경대를 모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모님네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옛날 리스트가 있거든. 들어보지 못했거든. 아, 당연하죠. 왜냐면은 부경대는 원래 5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는데, 이게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공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국공립이에요. 근데 2000년대 넘어서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가서 건물을 다 세우셨거든요. 엄청 커진 지역인데, 모르는 걸 뭐, 나만. 한국해양대, 한국해양대 쓰겠어요. 또 어떠세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국공립입니다. 나는 부산대지. 부산을 딱 갔대요. 그러니까 부산에 딱 갔는데 택시에서 아유 한국해양대 하니까 어우 자녀분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이씨 치는 거죠. 저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하고 대학의 여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이게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졸업생하고 재학생 차이 많이 나죠. 더 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1등급 비율이. 이게 말이 돼요.
개수생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여자 고등학교. 아,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학 1등급하고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 지금 아마 티가 안 나서 그런데 너무 학력이 엄청나게 다운돼 있어요. 1, 2등급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요. 자, 평균이에요. 드디어 난리가 났어요. 이거 1등 했지 않습니까?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수학.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점점 처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평균이 이 정도니까. 그러면 이게 평균의 차이니까. 자, 1, 2등급 비율을 보세요. 국어. 그죠? 자, 제주도가 잘한다는 수학. 1.9가 나온다. 1.9. 강원, 이거 강원 공부 못하거든. 강원, 전남 이런 데 공부 못하거든요. 네. 이런데, 촌이잖아요. 아, 그래도 1.9는 좀 아니잖아요. 2등급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광주나 이런 데한테 처지잖아요, 지금. 경기 이런 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학력자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영어. 서울의 2배, 2분의 1인데?